오늘 교재 공부할 부분이 여러분들 교재 241쪽 241쪽에 우리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냐면 허가라는 조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 허가 처분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 이제 지난 시간부터 했던 흐름을 좀 이어보자. 우리가 이제 행정기관이 국민보다 우월한 힘을 가지고 국민한테 이제 법을 집행해서 국민하고 사이에 권리 의무 같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행정행위라고 한다. 그죠? 근데 행정행위를 어떻게 나눴어? 근데 행정기관이 이제 법을 집행하면서 상대방 국민에게 어떤 권리를 주겠다, 어떤 의무를 부여하겠다, 이렇게 해서 행정기관의 의사표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어떤 권리 의무를 발생시키겠다는 의사표시 내용대로 국민하고의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행위를 크게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응?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 응? 다 까먹었나 봐. 응.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법을 집행하는데 행정기관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 있든 어떤 법을 집행하면 법에서 정해놓은 대로 정해진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거 있지. 그런 거. 그러니까 이게 법이 정한 대로 법이 정한 내용대로 국민하고 사이에 권리 의무 등 효과가 발생하는 걸 준자를 하나 더 붙여서 준 법률행위적 행위다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이 계통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면 행정기관이 어떤 내용의 의사표시를 국민한테 했느냐. 그래서 그 내용별로 따져보면 크게 다시 두 가지로 나누죠. 그죠? 주로 뭐와 관련된 거?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어떤 의무를 부과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한다든지 또는 부과되어 있는 의무를 다시 없애주겠다라는 의사표시. 그래서 의무와 관련된 내용의 행위가 있어. 그죠? 이 의무와 관련된 내용의 행위를 총 뭐라고 불러? 명령적 행위. 뭐 명령적 행정행위지 정확히 말하면 명령적 행위라고 그러고, 이 명령적 행위는 다시 조금 아까 말한 대로 어떻게 나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위. 그죠? 그거 뭐야 이거? 이걸 또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하명행위라고 이름을 부른다 그랬어. 그죠? 하명행위. 그 다음에 의무를 부과했던 걸 없애주는 내용의 행위. 의무를 없애주는 내용의 행위를 또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응? 요거는 어떤 의무를 없애주느냐에 따라서 허가해주는 행위, 면제해주는 행위 이렇게 나눈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하허면 이러고 이제 배우라 그랬어. 그죠? 그 다음에 내용이 국민한테 어떤 권리를 주겠다. 응? 또는 뭐 어떤 새로운 신분, 공무원 신분을 부여해주겠다. 뭐 이렇게 권리나 신분 같은 걸 부여해주고 다시 없애고 뭐 이런 행위를 뭐라고 불러? 또 그런 걸 형성적 행위라 그래. 응? 형성적 행위 이렇게 불렀죠. 이렇게 부르고 요거를 다시 세수로 또 나눴죠. 그래서 행정기관이 상대방 국민에게 어떤 새로운 권리, 신분을 부여해주는 행위를 특허화해주는 행위라 그러고, 그죠? 그 다음에 개인들이 어떤 권리를 갖겠다라고 자기네들이 어떤 권리, 신분 뭐 이런 걸 갖겠다고 내용을 정해서, 근데 그게 공공의 이익하고도 관련이 많아. 그러면 법에서 그 지네들끼리만 해가지고는 권리, 신분 이런 거 효력 안 생긴다. 그 행정기관에 승인을 한 번 더 거쳐라 이렇게 해놔가지고 개인들이 내용을 작성한 다음에 행정기관에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만 원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는 그런 경우에 행정기관의 신청을 받아 승인해주는 행위를 인가행위, 그지? 그 다음에 뭐야? 개인들이 자기들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 그 개인들이 해야 될 권리 행사를 안 하고 있는 것이 공익에 지장이 있을 때 행정기관이 대신 권리 행사를 하는 경우, 그걸 대리행위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특인데 이렇게 있다 그랬어. 그죠? 이렇게 외워놓고, 그 다음에 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하는 거, 요거는 다시 어떻게 나눠? 행정기관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인해주는 행위. 응? 또 뭐야? 행정기관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증명해주는 행위, 공증행위라고 그래. 그 다음에 뭐야? 행정기관이 어떠한 사실이 생겼다, 어떠한 행위를 하겠다 이러고 상대방한테 통보해 주는, 이렇게 하면은
법이 정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통지행위. 그 다음에 행정기관이 상대방의 신청이나 신고를 받아들이는, 요건 다 구비했는 심사 후 받아들이는 행위를 수리행위.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행위로 나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간상 공부하다가 요 허가를 공부하다가 중단을 했어. 그래서 요 허가가 되게 시험에 잘 나오고, 응? 그 다음에 여기서는 특허와 인가가 또 시험에 잘 나오고, 응? 이쪽에서는 확인, 공증, 통지 이렇게 세 가지가 잘 나오는 편이에요 시험에. 그래서 일단 우리 진행을 해가라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240쪽에 맨 위에 제목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맨 위에가 허가를 재량행위로 본 사례 이렇게 제목이 있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 살려보면 국민으로부터 허가 같은 거 내달라고 신청받았다. 행정기관은 어떻게 해야 돼? 원칙이 허가 요건이 구비됐으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다.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다. 이런 걸 기속행위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이 허가하는 행위는 요건 구비하면 해줘야 되는 기속행위로 보는 게 원칙인데, 다만 법 규정에 따라서는 반드시 기속행위인 건 아니고 재량행위인 것도 있다. 응? 그렇게까지 얘기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오늘은 241쪽에 상가로 6번 근거 법령이라는 항목, 오늘 거기서 또 공부할 차례야, 그죠? 그러면 자, 동그라미 1번이 매우 중요하다. 자, 보니까 국민이 허가를 신청을 해왔대. 그런데 국민이 신청을 해올 때 그 당시에 법하고 행정기관이 허가 신청을 받고 허가할지 말지 결정을 내리는 시점, 그 사이에 법이 바뀌었대. 허가 내주는 거와 관련된 법이. 응? 그럼 행정기관은 어느 때 법에 따라 허가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 거래. 응? 신청 시점의 법을 따라서 결정해야 돼. 행정기관이 허가할지 말지 결정 내릴 당시에 법에 따라서 해야 돼. 요게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런데 우리 동그라미 1번의 결론을 보니까 첫째로 원칙적으로 어느 때 법에 따라야 된대? 신처분시. 요게 중요한 단어야. 그게 제일 중요한 단어. 신청 시점이 아니라 처분 시점의 법. 그러니까 처분이란 건 행정기관이 허가 결정 내리는 시점. 처분시니까 그렇다면 여기 법이 바뀌었다고 얘기한다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처분시 법이면은 어느 때 법이겠어? 개정된 법에 따라서 허가할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야, 원칙이. 응? 요거 굉장히 잘 나오는 문장입니다. 응? 신청 시점이라고 나오면 틀리는 거야? 꼭 알아둬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원래 허가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허가받고 하도록 돼 있는 개인들의 행위는 원래 사람이 태어나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야. 원래는 자유롭게 개인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인데 우리가 사회를 이루어 살다 보니까 그냥 무제한으로 자유롭게 하도록 하면 사회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법으로 일단 금지시켜 놓고 법에서 요러요러한 요건을 갖춰서, 즉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을 요건을 갖춰라. 그 요건 갖추면 이제 법이 정한 금지를 풀어서 자유롭게 하도록 허용한다. 이게 허가제도거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법으로다가 이제 금지를 해놨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민의 자유를 국가가 제한을 하려면 우리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에 보면 국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하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 제한이 돼야 돼. 응? 그래서 법률에서 일단 사회에 해를 끼칠 만한 개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일단 법으로 금지를 해놓고 요건을 정해놓잖아. 그 요건 갖추면 이제 행정원이 그때그때 허가 여부 결정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동그라미 2번 문장을 설명하는 건데 뭐야? 그러면 법에서 이제 금지해놓고 허가가 되려면, 금지가 풀리려면 이러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 누가 정해놔야 돼? 국회가, 국민의 대표는 국회가 법률로 정해놔야 되거든. 그런데 행정기관이 멋대로 허가받으려면, 즉 금지 풀리려면 이런 요건도 갖춰야 돼, 저런 요건도 갖춰야 돼, 막 행정기관이 멋대로 추구하면 행정기관이 멋대로 국민의 자유 권리를 제한하는 게 되잖아. 응? 그럼 우리 헌법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려면
국회가 만든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기관이 법률에 의하지도 않고 멋대로 제한하는 건 헌법에 어긋나는 게 되는 거지. 따라서 동그라미 2번. 법령의 근거도 없이 행정기관이 지멋대로 허가 요건을 추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요거 문장 한 줄. 그 다음에 또 동그라미 3번은 그냥 읽고만 지나가도 되겠어. 이제 설명 간단해. 우리 개인들의 어떤 행위를 하고 싶어 하는데 그 개인들이 하고 싶어 하는 행위 하나의 법에서만 금지를 한 게 아니야.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면 이 법에서도 그게 금지가 되고 저 법에서도 금지가 되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개인이 그 행위를 하고 싶으면 허가받아 하고 싶으면 각각의 법이 정한 요건을 다 갖춰서 각각의 그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에 다 따로따로 신청을 해야 돼. 그래서 다 따로따로 허가를 다 받아야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어떤 개인 행위가 이 법 저 법에서 금지가 되고 있다. 그 두 법이라고 하면 두 가지 법의 요건을 다 갖춰야만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지. 한쪽 법의 요건만 갖췄다? 그러면 다른 법의 요건은 못 갖춘 게 되니까 다른 법의 허가는 안 받은 게 된다면 그 다른 행정기관이 제재를 할 수 있지. 그래서 동그라미 3번은 말만 이래. 법의 재정 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대해서 각각 요건을 정하고 있는 경우 어느 법에 다른 법에 우선한다 이런 사항 그렇게 돼 있지 않는 한은 양쪽 법이 다 똑같은 효력을 갖는 거니까 양쪽 법의 요건을 다 갖춰야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한번 읽고 지나가면 되겠지? 굳이 외우진 않아도 되겠어. 그러면 지금 읽은 거 확인해 보자. 자 밑에 판례 1, 2번은 뭐 크게 아주 중요한 판결은 아닌데 뭐와 연관되냐면 위에 동그라미 2번하고 연관되는 거야. 행정기관이 멋대로 허가 요건을 마음대로 막 정하면 안 된다 이거지. 지 마음대로 추가하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1번을 예를 들면 법에는 하나의 허가를 내주면 한 사람한테 어디다가 허가를 내주면 그 옆에 또 얼마나 거리를 띄어서 허가를 내줘야 된다. 법에는 거리를 띄어야만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이런 규정도 없는데 행정기관이 뭐래? 지 마음대로 막 규정을 만들었어. 응? 허가를 받으려면 같은 종류의 허가받은 업자와 일정한 거리를 떼야만 허가가 된다고 행정기관이 멋대로 규정을 만들어가지고 너 그 요건 못 갖췄으니까 허가 안 돼. 이거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거 안 된다는 거지. 행정기관이 멋대로 막 거리 제한 규정 법에도 없는 규정을 만들어내가지고 그 규정 위반했다고 허가 거부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응? 네, 그런 취지. 2번도 비슷한 거고 그래서 그런 정도로 가볍게 읽으면 돼. 자 그러면 또 다음 페이지 가자. 3번 판례는 뭘 가르쳐? 아까 얘기했지. 자, 행정행위는 하는 걸 뭐로 바꿔 생각해 볼까? 허가는 어느 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삼는 거야? 처분 당시. 그러니까 국민이 신청을 받고 국민으로부터 신청받고 행정기관이 허가할지 말지 결정 내릴 당시에 그게 처분 당시란 말이야. 그때 법에 따라 하는 게 원칙이다. 응? 그러면서 그 뒤에 문장 뭐야? 국민으로부터 허가 신청이 있고 그 뒤에 법이 설령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법에 어느 때 법에 따라 해라 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허가 처분할 당시 법에 따라 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지. 쭉 읽고 나가. 그죠? 다만 예외가 있을 수는 있대. 어떤 예외가? 국민으로부터 허가 신청을 받았고 행정기관이 이게 뭐야? 제대로 그 처리를 했다면 법 바뀌기 전에 처리를 했을 거였어. 응?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허가를 해달라고 신청을 받고 허가 결정 법에서 예를 들어 기간을 허가 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면 30일 안에 허가할지 말지 결정 내려야 된다. 이렇게 기간도 정해져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러면 행정기관이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 신청받은 후 30일 안에 이제 허가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 30일 동안에는 법이 바뀐 게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 행정기관은 신청한 시점, 법이 안 바뀌었으니까 신청한 시점에 법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신청 시점에 법에 따라서 하는 거겠지, 그지? 신청 시점의 법이 곧 허가 처분 결정할 당시의 법과 똑같아지는 거니까. 응? 하지만 이제 원래는 신청받은 후 30일 안에 허가 여부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그때까지 행정기관이 미적대고 처리를 안 했어. 그러다가 30일 지난 뒤에
허가에 관한 법이 바뀌어 버렸어. 바뀐 뒤에 이제 행정위원회 결정하려고 그래. 근데 그때도 바뀐 법에 따라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때 되면 국민 정상적으로 처리했던 법 바뀌기 전에 결정을 해줬어야 되는데 미적대다가 법 바뀐 다음에 처리하면서 허가는 바뀐 법에 따라 하게 돼 있어. 이러고 바뀐 법을 기준으로 허가 거부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면 안 된다. 그건 그래서 그 3번 끝에 보면 넷째 줄 끝에 행정청이 밑줄 침보 행정청이 허가 신청을 수리해 놓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는 사이에 법이 바뀌었다면 그 법이 바뀐 경우 그런 경우라면 어떻다는 거야? 그때는 어느 때 법에 따라야 되겠어? 행정기관. 그렇지. 아직 그러면 신청 시점의 법을 기준으로 해서 허가를 내줘야 된다 이거야. 그런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는 원칙은 어느 때 법에 따라서 처분할 당시의 법에 따라서 바뀐 법에 따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4번 판례는 자 행정기관이 그 법이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바뀐 법 이제 신청을 받아놓고 빨리 처리를 안 하고 법이 바뀌기를 기다렸다가 바뀐 법에 따라서 이제 결정을 했어. 근데 그게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야. 왜냐하면 첫째 줄에 뭐라 그랬어? 무슨 사행행위 규제법 이런 거 잘 몰라도 돼. 이제 그러니까 우리 법이라는 게 이렇잖아. 국회가 무슨 법률을 정해놓고 세부 사항은 대통령도로 정해라. 또 더 세부 사항은 장관이 정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이 또 정해지거든. 그러면 행정기관의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이제 뭐 신청을 받고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이게 법률만 개정됐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정된 법률에 따라 또 대통령령, 세부 기준을 정한 대통령령 뭐 이런 게 또 바뀌어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최종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첫째 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응? 무슨 투정기업소 허가에 관한 허가 내주는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이 정해라 하고 이제 법률에서 대통령도로 정하라고 위임을 했대. 응? 그런데 아직 대통령령이 개정이 안 된 거야.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정한 대통령령이 아직 개정이 안 됐어. 그러니 공무원이 기다린 거지. 대통령령이 개정되기를 구체적인 허가 내주는 기준 정해지기를. 그래가지고 신청을 받아놓고 지금 그 대통령령 개정되기 기다렸다가 개정된 대통령령에 따라 어떻게 한 거야 이제? 당신은 요건 못 갖췄네 하고 거부했더니 상대방이 소송 냈어. 왜? 응? 법 바뀌는 걸 그렇게 한참 기다렸다가 바뀐 법에 따라 거부하냐 하고 소송으로 싸웠는데 그거는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다. 응? 그러니까 3번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춘 게 아니라는 거야.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처리를 늦춘 것이므로 따라서 구체적인 허가 기준을 정한 대통령령이 개정되기를 기다렸다가 개정된 대통령령 즉 시행령에 따라 거부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 이런 판결. 그거 두고 그죠? 그 다음에 5번은 별건 없고. 그 다음에 6번 판례는 어떤 의미입니까? 6번 판례 체크. 야 어떤 사람이 뭐 식품위생법에 따라 무슨 영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식품위생법상의 허가 요건은 다 갖췄는데 이 사람 그 영업하려는 건물이 어떤 건물이래? 무허가 건물에서 영업하는 거래. 그럼 건축법에 또 위반이 된단 말이야. 그렇다면 어떻게 돼? 허가 내주는 기관은 행정기관은 식품위생법상의 허가 요건은 갖췄지만 건축법상 무허가 건물이라면 그것까지 고려해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응? 그런 얘기겠죠?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6번, 7번 다 비슷한 얘기, 그지? 자, 8번 또 체크해보자. 자, 8번을 보니까 첫째 끝에 단란주점 영업 허가 신청해 왔대. 근데 단란주점 영업 허가 식품위생법상의 요건은 다 구비했대. 근데 어디서 단란주점 하겠다고 신청했어? 신청한 사람 어디서 하겠대? 소위 무슨 자연공원구역으로 법에 의해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단란주점 영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식품위생법상의 허가 요건은 다 구비했지만 또 자연공원법이라는 법이 추구하는 목적 이런 거 고려해서 어떻게 돼? 야 여기는 조용하게 유지될 자연공원구역 내이다. 거기서는 단란주점 영업 허가는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자연공헌법의 목적에 어긋난다면 허가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지. 응? 네. 그래서 뭐 6, 7, 8, 9 이런 게 다 5, 6, 7, 8, 9가 다 같은 논리겠지. 응? 우리가 아까 읽었던 거 확인했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자. 7번 허가의 효과. 그러니까 허가를 내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뭐야? 법이 정한 금지 풀려서 이제 자유롭게 그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응? 기본적으로. 그런데 요거를 좀 딱딱하게 표현하면 동그라미 1번. 허가의 효과는 언제나 공법적이다. 이건 뭐야? 행정법상의 금지 의무만 풀리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전면허 받으면 도로교통법이라는 행정법상에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 의무만 풀리는 거야. 응? 그렇다고 여러분 운전해야 여러분만 독점해서 운전할 권리 주는 건 아니지. 또 운전면허 받았다면 금지는 해제됐지만 어떻게 돼? 운전해야 될 의무 있어요? 운전 안 하고 다녀도 되잖아. 소위 장롱면허라고 면허만 따놓고 운전 안 하고 다녀도 되지. 뭔가 새로운 권리, 독점적 권리를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 행위를 반드시 해야 될 의무가 부여되는 것도 아니고, 그지? 그래서 자, 어쨌든 동그라미 1번 허가의 효과는 언제나 공법적이다 하는 말은 괄호 속에 있듯이 뭐야? 우리 공법상의 의무, 행정법상의 의무만 해제하는 효과가 있는 거야. 응? 행정법상의 의무만 없애주는 효과가 있는 거라고. 응?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 키워드는 뭐야? 야, 허가를 해주는 건 둘째 줄 끝에 새로운 독점적 권리를 주는 거야? 너만 행위를 해라? 아니지. 두 번째 끝에 새로운 배타적 독점적 권리를 설정, 즉 부여해 주는 거 아니라 이거야. 응? 그럼 뭐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였는데 자유에 속하는 행위였는데 사회를 위해 질서 유지를 해서 법이 금지했던 거 이제 너는 사회 해를 끼치지 않는 요건을 갖췄으니까 너는 해도 돼. 즉 둘째 줄의 말은 뭐야? 원래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데 그치는 거야. 응? 너 이제 자유롭게 해도 돼 하는 거하고 너만 해 이건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자유롭게 해도 된다. 자유를 회복시켜줘. 자유 회복시키는 게 금지 풀어주는 효과만 있는 거지 독점적 권리를 주는 건 아니다. 응? 요거 알아두고. 그래서 요거하고 연결되는 게 자 동그라미 3번 허가는 금지됐던 거 풀어서 이제 너 자유롭게 해도 돼 하는 것뿐이지 뿐이다. 그죠? 그리고 그 행위를 너만 해 하고 법적으로 독점적 권리 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자 키워드 3번의 두 번째 줄 끝에 만약에 허가받아서 무슨 영업을 한다. 자유롭게 영업을 해서 돈을 번다. 이익을 본다. 두 번째 줄 끝에 허가받은 자가 자유롭게 영업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 허가로 인한 영업상 이익은 뭐라고? 그 중요. 허가로 인한 영업상 이익은 원칙적으로 반사적 이익. 이게 중요한 단어지. 네, 다른 말로 반사적 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은 아니다. 응? 그러니까 여기 반사적 이익의 뜻이 야 법으로 다 모든 사람에게 금지되어 있는데 왜 금지했어? 사회 질서 유지라는 공익 목적을 위해서 금지했어. 그래서 다른 사람들 허가받지 않으면 아무나 못하게 하는 거지. 근데 나는 허가를 받았어. 그래서 나는 하는데 다른 사람은 못해. 그러면 공익 목적으로 아무나 못하도록 법이 공익 목적을 위해서 금지시켜 놓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못하고 나만 자유 금지가 풀려서 함으로써 영업에서 이익을 보잖아. 그건 바로 나만 하도록 법적으로 독점권이 보장돼서 얻는 이익은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 금지시켜놔서 다른 사람은 못하게 되게 됨으로써 허가받지 못한 사람은 못하게 되게 됨으로써 내가 반사적으로 얻는 이익이다 이거야. 응? 그래서 그거 중요. 다만 허가라는 조치가 100%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것도 있다고. 응? 예외적으로 법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느냐, 법 규정 여하에 따라서는 어떻게 될 수 있대. 응? 끝에 가면 법이 보호하는 이익,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돼 있어? 법률상 이익인 것도 있다. 응? 법이 보호하는 이익인 것도 있어. 그러니까 법 규정 여하에 따라서 한 업소에 한 사람한테 어떤 허가를 내줬다 영업하도록. 그런데 그 허가된 업소로부터 몇 미터 이내에서는
새로운 업자한테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 만약에 그런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의 뜻은 기존에 허가받은 업자가 어느 정도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거리를 띄어서 허가를 해주도록 한 거다. 만약에 그런 취지라면 기존 업자의 영업이익은 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보호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러고 같이.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다시 정리하면 뭐야? 허가로 인한 영업상 이익, 이게 문장의 주어 제목, 그죠? 허가로 인해 허가받은 자가 얻는 영업이익은 뭐다고? 원칙적으로는 반사재기, 예외적으로는 법이 보호하는 이익일 수가 있다. 이게 어떤 차이를 가져와? 우리나라에서 어떤 차이를, 결과를 가져와? 자, 원칙적으로 반사적이에 해당하는 거라면 옆에다가 또 경쟁업자한테 또 허가를 해줬다고 기존 업자가 자기 이익 침해한 조치라고 소송으로 싸울 수 없어. 근데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라면 옆에다가 거리를 얼마 50m 띄어서 허가를 해주려고 했는데 50m 이내에 새로 허가 내줬다? 그러면 기존 업자가 경쟁업자에게 또 허가 내준 거를 자기 이익 침해한다고 소송으로 싸울 수가 있어. 그런 차이가 생겨. 그죠? 또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이를 가져오죠. 자, 그래서 3번 중요. 그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허가는 허가가 된 그 법의 금지 하나만 풀어주는 거지 다른 법의 금지까지 같이 풀어주는 거 아니다. 응? 자, 첫째 줄. 허가는 허가가 된 해당 법의 금지만 해제해 줄 뿐 관련된 다른 법의 금지까지 해제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원칙이니까 또 예외가 있을 수 있는 거지. 그거 알아두고 그 밑에 얘 보니까 야, 공무원 술집 영업 허가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공무원 술집 영업 허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공무원이 술집 영업 허가는 사람의 자격, 신분, 능력 안 따집니다. 응? 술집 영업 하는데 무슨 신분이 중요해? 응? 그래서 우리가 소위 대인적, 대물적 이런 말 들어봤잖아. 이거는 사람의 자격, 신분 보고 허가 내주는 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술집 하려는 그곳이 그 장소가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곳인가? 응? 예를 들면 우리 이 건물 같은 경우도 이 건물에 애들 뭐 학원 있거나 초중고생 학원 있고 그러면 술집 못 들어서요. 허가 못 나와. 이미 학원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법이 다 정해놨지. 교육 목적에 해가 된다든지 또 초중고등학교 학교 부근에 200m 안에서는 술집 이런 거 못 들어서게 돼 있고. 그래서 허가는 법이 정한 금지 지역 또 법이 요구하는 시설 갖췄느냐 뭐 이런 거 따져보고 허가하는 거지 사람의 허가 받으려는 사람의 신분 자격 안 따지거든. 내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술집 영업허가 공무원이라고 못 받는 건 아니다 이거지. 응? 그 식품위생법상의 요건만 구비하면 허가 받을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공무원 식품위생법상의 술집 영업 허가 요건 갖춰서 받았다. 그럼 식품위생법상의 금지만 풀린 거야. 그지? 그러나 공무원에게는 또 금지법이 있지. 공무원법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공무원은 공무 수행하는 거 이외에 영리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라고 금지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지는 안 풀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야? 술집 허가 받았던 공무원이 영업하다 적발되면 공무원법상의 의무 위반으로 파면 등 징계받을 걸 각오해야 돼. 그지?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못하는 거지. 공무원이 허가받아서 영업은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얘기다. 동그라미 4번. 다만 넷째 줄에 보면 요새는 이제 소위 인허가 의제제도라 그래서 요거 조금 이따 배울 거야. 이제 여러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려는데 이 법 저 법에 다 요건 갖춰서 다 따로따로 받아야 된다는 게 굉장히 국민에게 불편을 많이 주니까 법에다가 한쪽 법에 따라 한쪽 기관에만 신청해서 허가받으면 다른 법에 허가도 다 받은 것으로 간주해주는 그런 제도가 생겼어요. 그거 좀 이따 공부하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5번. 야, 인천시장이 무슨 영업 허가를 내주면 어디서 영업할 수 있는 거야? 인천시 관할구역 안에서만. 그치? 이게 원칙이지. 허가를 내준 행정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만 허가 효력이 인정되겠죠? 허가받은 효력이. 다만 다 그런 거 아니다. 예외. 첫째 끝에 운전면허 같이. 여기 여러분들 인천지방경찰청장부터 운전면허 받았을 거야? 그럼 인천에서만 운전하고 다녀야 돼?
아니지. 이거는 성격상 전국 어디에서도 운전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5번의 키워드는 끝부분에 예외. 허가의 효력은 허가의 효과는 허가를 내주는 행정기관의 관할구역 밖에까지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응? 예, 뭐 이건 쉬운 거지. 그 다음에 예외적이지만. 그 다음에 6번은 설명 생략. 허가를 해주는 거 사람의 자격 능력 보건해주는 대인적 허가. 응? 물건 시설 이런 요건 구비했는지 보건해주는 대물적 허가. 두 가지 다 요건 구비해야만 허가해주는 혼합적 허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이거 왜 나눈다 그랬어? 허가받은 효과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고 상속되고 사고 팔고 이런 게 가능하냐? 이런 거 알아보려는 거지. 운전면허 사고 팔 수 있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건 뭐 쉬워서 생략. 대인적인 성질을 갖는 허가는 그 허가의 효과가 타인에게 이전, 상속, 승계 이런 게 될 수가 없는 거지. 응? 그건 읽으면 너무 뻔해. 자, 지나가자. 그 다음에 7번. 자, 판례는 대물적 영업허가. 이제 대물적이란 말 이해하죠? 자, 대물적 영업허가 받아가지고 딴 사람한테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대물적 성질을 갖는 영업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던 자가 자기 영업을 가게를 딴 사람한테 팔아넘겼어. 그러면 어떻게 돼? 그 허가받은 효과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넘어간다. 응? 그래서 우리가 양도인, 양수인 이런 말을 쓸 수 있는데 양수인은 따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응? 근데 뭣도 같이 따라가. 그 양도인 전에 허가받아서 영업하던 자가 법 위반했던 사유가 있으면 그거로 인해서 제재 받을 책임도 따라가는 거야. 응? 그래서 대물적 7번에서 대물적 영업허가가 양도된 경우 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양도 전에 있었던 양도인의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사유 있었다는 이유로 양수인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처분할 수 있다. 응? 그래서 결국 또 양도인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6개월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가게를 샀어 양수인이. 그러면 영업정지 처분 효과 양수인에게도 똑같이 인정된다. 응? 이런 얘기죠. 7번. 다만 최근에는 양도인이 법 위반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인수한 양수인이지. 모르고 인수한 것에 대해서 잘못이 없었다라고 인정되면 양수인에까지 그 제재를 하지는 않는 쪽으로 최근에 법 개정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7번 부분에 이제 앞쪽에 세 줄과 관련해서 밑에 판례 판례 1번 건축허가 효과 이거 중요하다 시험에 있어서 자, 맨 앞에 주어 건축허가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보통의 허가다. 응? 그래서 쭉 네 줄 중간까지는 허가라는 주체의 성격을 얘기하고 있어. 그치? 쭉 읽어보면 건축허가는 뭐래? 어느 장소에 누가 건축을 해도 된다. 근데 이거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야. 건축 허가받아 건축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지역에 있는 땅에 어떤 건물을 짓는지 이게 법에 문제가 되냐 안 되냐 이거 따져가지고 허가 내주는 거야. 그래서 읽어보면 건축 허가는 첫째 끝에 수허가자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일반적으로 허가 없이 건축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금지사항, 법에 의해서 허가 없이 건축하면 안 된다는 금지를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제 줌으로써 건축 행위를 해도 좋다라는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일 뿐 허가받은 자에게 어떤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해 주는 건 아니다. 뭐 당연하잖아. 우리가 배운 거잖아. 그죠? 그러면서 밑줄 친 거. 그리고 넷째 줄 끝에 건축 허가서하고 여기에 이제 건축 허가 받은 자 A 이렇게 써놨어. 이름. 그러면 그 사람한테 너는 건축 행위를 해도 된다라는 것일 뿐. 응? 그 네가 지은 그 건축한 건물이 누구 거냐? 이것까지는 상관없는 거야. 응? 그래서 건축 허가서는 그 허가된 건물에 대한 말이 어렵다. 실체적 권리의 득실 변경의 공시 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으므로 자 시험에 쓰이는 말
건축 허가서의 건축주. 그리고 건축주가 건축 허가서에 건축 허가 받은 자로 이름 써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야. 응? 그러면 건축 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거야. 응? 그리고 가로 속에 것도 건축주인 건물의 소유자와 건축 허가 받은 사람, 응? 건축 허가의 건축주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다. 응? 그 건축 허가서에 누구 이름으로 건축 허가 받았는지 상관없이. 응? 이거 시험의 중요한 문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나를 생각해보자. 내가 내 땅에 건물을 지어. 그런데 내가 뭐 바빠갖고 내가 내 땅 위에 내 돈 들여서 내 건물을 짓는데, 야, 내가 동생이 있다고 치자. 내 동생한테 부탁을 했어. 야, 내 땅 위에 건물 짓는 건데 네가 좀 네 이름으로 건축허가 좀 받아달라. 응? 그럼 내 동생 이름으로 내 땅 위에 건물 짓는 거 허가 받을 수 있어. 그럼 건축 허가서에는 내 동생 이름으로 허가 받은 거로 돼 있지. 그렇지만 그 건물은 내 돈 들여서 내가 지은 거야. 그럼 건물의 소유자는 누구야? 나지. 내 동생 게 아니라. 단지 건축 허가서는 허가서에 이름 써 있던 이름이 누구의 이름으로 돼 있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축 허가서는 그 땅 위에 건물을 져도 좋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지. 지은 건물이 누구 거냐, 누구 거가 되느냐고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라는 얘기야. 응? 자, 되게 중시. 자, 그다음에 굵은 글씨 240. 야, 허가 받아서 자유롭게 영업을 해서 얻는 이익은 아까 원칙으로 뭐로 본다 그랬어? 응?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으로 아무나 영업을 못하게 공익목적상 금지해 놓은 데 따라 반사적 효과로서 나는 허가를 받았으니까 영업을 한다. 그래서 반사적 효과로서 얻는 이익이라고 보는 게 이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모든 허가는 다 이래요. 그 대표적인 예가 공중 목욕탕 영업허가, 또 유기장, 오락실 영업허가라고 생각해. 응? 유기장은 오락실이라고 생각해요. 유기장 영업허가, 석탄 가공업허가, 양곡 가공업허가 이런 게 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될까? 기존에 허가받아 영업하고 있는데 가까운 거리에 옆에다 또 같은 업종의 허가를 또 내준 거야, 행정기관이. 그러면 기존 업자 뭐 할 수 있어? 왜 옆에다가 또 경쟁업자에게 허가 내줘서 나 손님 줄고 이익, 응? 영업이익 줄게 만들었냐 하고 새로 허가 내준 거에 대해서 소송할 자격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 되는 거야. 응? 1번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번도 한의사면허 뭐야? 성질. 한의사면허 허가야, 허가. 응? 거기 나와 있듯이 한의사면허는 금지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로서 허가에 해당한다 그랬지? 이거 판결문 딱 그렇게 써 있는 거야, 이거 다. 한의사면허는 보통의 허가를 내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대? 응? 그러면 한의사면허는 보통의 허가니까 한의사면허 받은 당신들만 한약을 독점해서 판매할 권리를 준다. 이건 아니란 말이야. 니네는 한약을 만들어 팔아도 된다. 이것뿐이고, 그죠? 니네만 팔아라. 독점적 권리를 준 건 아니지. 그러면 한의사들이 그동안 허가를 받아서 한약을 만들어 팔아온 건 법이 아무나 한약을 만들어 못 팔도록 공익목적상 금지해 놓은 데 따라 반사적으로 누려온 이익이다. 그래 누려왔어. 그래서 그래 왔는데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했어? 법을 고쳐서 양약사들한테도 한약 과목 뭐 시험 봐가지고 합격한 양약사들한테도 한약을 팔 수 있도록 하니까 한의사들이 반발해서 소송을 냈어. 우리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한 조치다. 양약사들에도 한약 만들어 팔도록 하는 조치. 응? 그렇지만 뭐래 결론은? 그건 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법적인 이익을 누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소송으로 다툴 자격 없다는 뜻입니다. 응? 그런 말. 자, 이거 원래 앞에서도 다 공부한 거야. 저 앞쪽에서. 하지만 허가로 인한 영업이익이 다 반사적 이익인 건 아니라 그랬지? 예외도 있다 그랬지? 법규 정리와에 따라서. 그래서 그 밑에 거 허가로 인한 영업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라고 인정된 예외도 있다. 응? 그래서 예외가 뭐뭐 있어? 응? 주류 제조면허, 담배 일반 소매인 지정, 약종상 영업허가, 분녀 등 관련 영업허가. 그치?
내가 이거 술, 담배, 약, 똥으로 배치해놨어. 외우기 쉽게. 그지? 주류는 술, 담배, 약, 분뇨 이렇게 나오니까. 그지? 요거 넷은 간단히 꼭 기억해준, 암기해 놓는 게 좋습니다. 응? 법원이 볼 때 관련 법 규정 해석 결과 기존에 허가받은 업자의 이익은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이익이다 이런 거지. 따라서 옆에서 뭐 거리에 얼마 안 뛰고 또 새로 허가 내줬다 그러면 기존 업자가 소송으로 싸울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야. 응? 자, 이렇게 술, 담배, 약, 똥 이렇게 기억하되 담배는 하나 조금 주의. 거기 보면 2번 담배 일반 소매인 지정해 준다는 게, 담배 일반 소매인 지정이 담배 소매업 허가를 내주는 거야. 그지? 일반 소매인 지정받은 업자가 있는데 옆에다가 이 일반 소매인 지정받은 업자 있으면 법이 또 이렇게 놨어. 거기서 50m 이내에서는 새로 허가를 내주면 안 된다고 써놨어. 그거는 기존의 담배 소매업 허가받은 자의 이익을 어느 정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본 거지. 그래서 2번은 누구하고 누구 사이야? 응? 일반 소매인 지정받은 업자와 또 일반 소매인 지정받은 업자 간의 사이 문제야. 응? 근데 여기는 거리 제한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돼요, 결론이. 하지만 그 밑에 VS 이거 대조해서 대비해서 봐야 돼. 자, 여기는 누가 등장해? 담배 군의 소매인 지정이란 말이 나와요. 군의 소매인. 응? 여기에 차이를 가져온 거야. 그래서 VS 대비되는 판례에서는 첫째 끝에 신규 군의 소매인 나오지? 군의 소매인. 응? 또 셋째 줄에 보면 기존의 일반 소매인은 신규 군의 소매인 지정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자격 없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군의 소매인 나오면 결론이 달라져. 그럼 왜 그러냐? 법이 군의 소매인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군의 소매인은 뭐야? 응? 여기 도로가 있으면, 이렇게 도로가 있으면 여기 담배 팔도록 허용한 업자가 있다. 근데 군의 소매인은 이렇게 생각해. 빌딩 내부에, 응? 빌딩 내에 매점이 있을 때, 그지? 길가에 이제 상점문 여는 게 아니고 빌딩 내부에 매점이 있고 여기다가 담배 팔도록 허용하는 거 있지? 이런 경우를 군의 소매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이 이 일반 소매인 그 지정해 준 곳으로부터 거리를 얼마 뛰어야만 허가해 줄 수 있다고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기존 업자의 이익이 일반 소매인 이익이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지 않다라고 인정한 거야. 응? 반면에 일반 소매인끼리는 50m 안 뛰면 허가 내줄 수 없다고 돼 있어서 이거는 기존 업자의 이익이 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고 인정한 거야. 그 차이다. 그거 기억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245쪽 맨 위에 허가는 허가 원칙이 특별한 규정이면 허가된 그 법의 금지만 풀리는 거지 다른 법의 금지까지 풀리는 건 아니다. 그지? 그래서 1번 판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1, 2, 3번이 다 같은 취지인데 여러분들은 또 2, 3번도 읽어는 보세요. 근데 1번이 주로 많이 쓰였어. 자, 접도구역은 도로에 인접한 구역을 말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도로가에 개인 땅이 있어요. 그럼 도로가에 개인 땅이 있는데 거기는 어떻게 돼? 도로 통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 설치, 건축 이런 걸 제한하는 거야. 그래서 도로가에 붙어 있는 땅에 어떤 사람이 건물을 새로 짓거나 뭐 개축을 하거나 이러려면 어떻게 된대? 도로법에 의해서 도로 관리하는 관청으로부터 개축 허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 내주는 건축기관으로부터 또 허가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를 다 받아야지. 하나만 받아갖고는 건축행위 할 수 없다. 응? 1번이 대표적.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밑에 굵은 곳이 허가의 효과 이전은 뭐와 관련돼? 우리 아까 대물적인 영업 허가는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허가의 효과가 가게 넘기면 타인에게도 허가받는 효과가 넘어간다 그랬지 이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시험이 저 판례가 1번이야. 석유 판매업 허가. 응? 주유소 허가. 석유 판매업 허가는 무슨 성격? 대물적인 영업 허가. 대물적 허가의 성격. 따라서 뭐야? 가게 사고 팔고 수 있고 가게 팔아 넘기면 허가도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양수인은 별도로 허가받을 필요 없다 이거지. 응? 다만 그러면 어떻게 돼? 가게를
석유 판매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다가 가게를 다 넘기면 그 전 주인의 그 석유 판매업 영업과 관련된 권리 의무가 다 넘어가는 거다. 그러면 이 속에는 법을 위반해서 영업정지 같은 제재받을 책임도 같이 넘어가는 거다. 응? 그런 얘기죠. 그래서 따라서 셋째 줄에 양도인에게 허가 취소시킬 위법 사유가 있었다면 가게가 넘어간 뒤에도 그 양수인에게 넘겨받은 자에 대해서 허가 취소, 양도인의 위반을 이유로 허가 취소 역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정리, 그죠? 그 다음에 2번 판례는 밑줄 보면 채석 허가는 역시 무슨 성격의 허가? 대물적인 허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채석 허가 받은 자가 사망하면 채석 허가의 효과는 자식, 즉 상속인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지. 승계된다. 그죠? 그런 정도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8번 무허가 행위의 효력. 법에 의하면 허가받고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허가 안 받고 행위를 하면 그 행위는 효력이 어떻게 된다? 무효다 아니다? 법에서 무효를 한다고 규정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한 허가 안 받고 무허가 행위를 했어도 그 행위 자체의 효력은 그대로 인정. 다만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할 뿐이다. 응? 그래서 요거 조심해야 돼. 자, 두 번째 줄에 우리 첫째 끝에 예를 들어놨지. 허가받고 술 파는 영업해야 되는데 허가 안 받고 무허가로 술 팔았다. 그래도 어떻게 돼? 손님하고 무허가로 술 판매한 거래 행위 자체는 그대로 효력 인정. 다만 주인 처벌할 뿐이지. 응? 그래서 뭐야? 두 번째 줄.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유효야. 무효되는 거 아니야. 처벌 대상이 되는 것 뿐이지. 그거 조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뒤로. 자, 다음 페이지 판례는 조금 사례가 바뀌는데 이제 판례. 어떤 사람이 읽어보니까 허가받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를 안 받고 무허가로 영업하다가 걸렸어. 그러면 이제 처벌 대상이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런데 이 사람 사정을 보니까 허가 담당하는 공무원이 허가 안 받고 해도 됩니다. 그러고 잘못 알려줬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자기 하는 영업행위가 허가 안 받고 해도 되는 행위인 줄 알고 잘못 알고 그렇게 무허가 영업을 한 게 된 거라면 이러면 어떻게 돼? 그는 처벌할 수 없다. 응? 그치? 무허가 영업죄라는 죄목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 응? 하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쌍가로 부분 갱신. 자, 허가를 내주면서 기간을 정해주고 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겠지. 자, 지금 허가한다. 앞으로 5년간 허가한다. 그러면 이제 기간을 정해준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5년 되면 어떻게 돼? 5년 지나면 허가는 자동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효력이. 그죠? 하지만 5년 지나기 전에 어떻게 돼? 허가 갱신해달라. 갱신을 이제 연장해달라고 신청하면 행정기관이 연장할지 말지 결정해줘서 갱신해주면 그대로 연장되는 거야 또.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1번은 별건 없어. 그러면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 자, 허가를 갱신해준다는 거. 갱신해준다는 건 어떤 의미야? 새로운 허가를 내주는 거다? 아니다. 갱신해준다는 건 새로운 허가를 내주는 건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래? 새로운 허가 내주는 건 아니고 종전에 내줬던 허가를 그대로 연장해주는 조치다. 응? 그치? 따라서 어떻게 된대? 종전 허가가 그대로 연장되는 거로 보기 때문에 종전 허가 당시에 법 위반 사유가 있었다면 갱신이 되더라도 그 위법이 없어지는 거 아니고 위반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두 번째 줄 허가 행정기관이 갱신해주기 전에 법 위반한 사유는 허가 갱신이 있더라도 치유되지 않으며 행정기관은 어떻게 할 수 있어? 허가 갱신해주기 전에 법 위반 사실이 있었다면 그걸 이유로 갱신을 해주고 난 뒤에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응? 이게 새로운 허가라고 보게 되면 못하는 거죠. 응? 그렇지만 종전 허가가 계속 연장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런 논리가 적용되는 겁니다. 응? 동그라미 2번 중요. 응. 자, 그 다음에 사망은 뭐 특별한 건 없고, 그 다음에 사항을 보자.
그러면 앞에 무슨 단어가 나왔어? 종기 도래 후 갱신 신청. 이게 제목이지? 그럼 종기가 도래했다는 건 쉽게 말하면 뭐야? 허가 기간 끝났다는 얘기야. 허가 기간이 이미 다 끝나버리면 1번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 허가 기간 끝나면 허가 이후로는 없어지는 거야, 자동으로. 그러면 종전 허가는 없어졌는데 허가 갱신해달라고 신청을 해왔대. 그러면 이건 뭐야? 표현만 갱신해달라는 신청일 뿐 실제는 뭐 해달라는 거야? 새로운 허가 내달라는 것밖에 안 되는 거다. 그럼 행정위원은 새로운 허가를 내줄지 말지 법 바뀌었나 아니나 이런 거 다 따져보고 허가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된다. 응? 자, 그래서 4번 중시. 그러면 이거 확인, 밑에 우리 판례들 확인. 1번 유료 직업 소개 사업 허가를 갱신해 주는 건 허가 갱신해 주는 건 뭐래? 종전에 허가받은 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시키는 효과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허가가 갱신이 됐더라도 갱신되기 전의 법 위반 사실을 불문에 붙이는 건 아니다. 그러므로 갱신 전의 위법 사실을 이유로 갱신 후에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응? 1, 2번이 같은 얘기죠. 응? 2번은 뭐 건설업 면허라는데 이것도 허가야. 건설업 면허 갱신? 그러면 어떻게 똑같은 얘기지? 면허 갱신해 준 게 뭐 새로운 면허 내준 거 아니다. 갱신되기 전에 위반을 이유로 면허 취소할 수도 있다는 거야. 똑같은 얘기지. 그 다음에 3번은 앞물이 뭐가 나왔어? 종전의 허가가 유효기한 도래로 실효. 그러니까 종전 허가는 유효기간 끝나서 허가 유효력 소멸했어요. 그 뒤에 기간 연장 신청해 왔대. 그건 뭐야? 갱신해달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허가 신청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얘기 끝난 거지? 아까 한 얘기. 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를 포인트 1, 2, 3번. 그 다음에 247페이지 소멸 허가의 효력은 허가가 효과가 없어지는 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없어진다. 아까 말한 대로 뭐 행정기관이 상대방 뭐 법 위반 행위 적발하면 허가 취소해서 없앨 수도 있고, 그지? 허가 취소 철회 또는 뭐 어떻게 돼? 응? 그 허가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대인적인 허가 같은 거 있잖아. 운전면허 받은 사람이 사망하면 운전면허 효력은 없어지는 거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그 중에 우리가 공부할 거 동그라미 1번은 눈으로 한번 읽어보자. 그냥 읽고 지나가. 대물적인 영업허가는 허가의 요건으로서 물건 시설이 중요한 허가 요건이야. 그치? 그런데 물건 시설이 다 없어졌거나 응? 자진 폐업을 하거나 그러면 허가 효력은 없어진다. 이런 이거 읽고 지나가자. 여기서 동그라미 2번을 중시합니다. 응? 자, 2번에 일단 두 줄은 밑줄 치지 말고, 자, 허가 내주는데 행정위원회 어떻게 했어? 언제까지 허가한다. 유효기간 붙여놓으면 그 기간 지나면 허가는 자동적으로 효력 없어지는 게 원칙이지. 단 여기서 중요한 건 두 번째 줄에 허가에 붙은 기한이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 이게 중요한 거야. 행정위원회이 허가를 내주는데 원래는 그 허가된 영업 사업을 하려면 한 5년은 기간을 줘야 되는데 1년밖에 안 준 거야. 너무 짧게 그 기한을 줬지? 요 경우야. 그래서 허가의 행정기한이 뭔가 유효기한을 붙여놨는데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 요게 중요한 문장의 주어고, 그렇다면 그 행정기한을 짧게 붙여놓은 유효기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된대? 그거는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으로 볼 게 아니라는 거야.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은 건 허가 효력을 그 짧게 붙여놓은 기한 동안만 허가 효력을 인정한다. 이런 것으로 해석할 게 아니고 뭐로 해석해야 된대?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허가 내줄 때 붙인 조건을 그때까지만 존속시키고 그 1년 될 때마다 뭐 하는 거야? 계속 연장 응? 갱신해 주려고 연장 신청받아서 계속 연장해 주려는 뜻으로 조건을 바꿔가면서 계속 연장해 주려고 그렇게 짧게 붙인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된대. 응? 따라서 그 지금 어디서 그러니까 허가에 붙인 기한이 성질상 너무 짧게 붙여진 경우는
그 허가 조건의 존속 기간으로만 봐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 된다면 허가 기간이 그 짧게 붙여놓은 기한이 지났다 그래서 바로 허가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으로 보면 안 된다. 응? 동그라미 2번이 중요한 거예요. 시험에 있어서 꼭 봐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망은 뭐 눈으로 한번 읽으면 돼. 자, 허가를 내줬는데 허가의 일부만 위법이 있대. 응? 허가 내준 거에 일부분만 위법이 있으면 그 일부분을 따로 분리해내거나 할 수 있으면 일부분만 허가를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다. 응? 뭐 읽고 지나가면 돼. 자, 동그라미 2번이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4번은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자. 일단 국민한테 허가를 내줬대. 그러면 허가를 내준 거는 일단 국민한테 이익을 준 거야. 그랬다가 다시 행정위원회 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면 결과적으로 국민한테 이익 줬다가 뺏는 게 됩니다. 그거는 행정위원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이익 줬다가 뺏는 건 그렇게 이익 줬다가 뺏을 공익적인 목적, 필요성하고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하고 이거를 잘 이익을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되는 제한을 받는다는 거야. 그걸 표현하기를 기속재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자, 읽고 지나가세요. 자, 그러면 밑에 판례. 야, 1번에 종전의 결혼 예식장 자진폐업. 야, 무슨 단어 키워드? 자진폐업. 허가받은 자가 지 스스로 영업을 폐업했대. 그리고 폐업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래? 그 옆에 허가는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된 거래. 응? 근데 이 사람이 마음이 변했나 봐. 다시 영업하겠다고 신청이 다시 들어왔대. 응? 다시 영업하겠다고. 그러면 그거 뭐라는 거야? 응? 이미 종전 허가는 없어졌잖아. 그러면 새로운 허가 신청받은 것밖에 안 된다는 거지. 종전 허가가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고 종전 허가는 이미 죽었어. 새로운 허가를 신청한 것밖에 안 되니까 행정위원회는 새로이 허가를 내줄지 말지 다시 결정하면 된다는 얘기지. 응? 그렇죠? 응, 그런 얘기고. 그러면 또 2번에 유기장 영업 허가 나오는데 오락실 영업 허가는 뭐가 허가 요건이야? 이 시설 오락기계 뭐 법이 정한 요건 갖춰야 허가가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오락기계 다 팔아먹었나 봐. 그럼 이제 더 이상 그거는 유기장 영업이라는 걸 할 수 없게 된 거나 마찬가지라서 뭐로 볼 수 있대? 자진 폐업한 거로 볼 수 있대요. 응? 따라서 그러면 어떻게 돼? 응? 허가는 당연히 소멸했다고 봐야 된다. 그지? 응. 그런 뜻이고. 응. 그 다음에 뭐 그 정도. 그죠? 응. 여기서는 그 정도.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면 될 거예요. 여러분 다 얘기해서. 자, 이론하고 판례 또 하고 하니까 많이 시간이 걸리네. 자, 11번에 구제라는 파트가 있어요. 응? 자, 그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논점은 아닌데 여러분 국민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행위를 할 자유를 갖고 태어났는데 이제 사회 질서 유지를 해서 법으로 금지를 해놓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허가해 주도록 하고 있어 원칙이. 그죠? 그래서 국민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도록. 그래서 내가 운전면허를 생각한다. 운전면허 요건 다 갖췄고 시험도 합격했어. 근데 경찰이 운전면허 안 내줘. 운전면허 거부.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자유를 회복받지 못한 거야. 응?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함부로 제한하고 있는 거지. 응? 따라서 내가 요건을 갖춘 허가 요건을 갖춰서 신청을 했음에도 거부를 한다든지 또 내가 이미 허가를 받아서 자유를 회복받았는데 행정원이 법에 근거도 없이 법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막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이러면 걔는 자유를 침해받는 게 되니까 뭐로 싸울 수 있어? 소송으로 싸우고 손해배상 받고 이렇게 구제될 수 있다는 거야. 그건 가볍게 읽고 지나가고요. 자, 판례 공부합시다. 판례 보면 역시 채석허가 나왔지? 자, 여기서 핵심은 넷째 줄 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해서 채석허가 취소 처분. 자, 일단 밑줄 양도인에 대해서 채석허가 취소했어. 행정위원회 양도인에 대해서 채석허가 내줬던 걸 취소했어. 요거 밑줄. 그러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양수인은 끝에 양수인은 채석허가 취소시킨 처분 취소해달라고 소송할 수
있다. 응? 왜? 양수인은 지네들끼리 계약 맺고 양도 그 채석 허가를 넘겨받기로 계약을 했거든. 근데 아직 넘겨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됐어? 행정기관이 양도인에 내줬던 허가를 취소를 해버렸으니 양수인은 넘겨받을 채석 허가가 사라졌잖아. 이럴 때는 양수인도 왜 행정기관이 양도인에 대해서 채석 허가 취소했냐 하고 소송으로 싸울 수 있단 말이야. 응? 응. 그거 그러면서 그 옆에 또 조심. 저 조심이 아니라 그 옆에다 비교해서 써놔. 요거 비교.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양도인에 대한 채석 허가 취소했음을 양도인에 대해서 채석 허가 내줬다는 걸 취소했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통지해 준 행위. 양수인에게 통지한 행위. 요거야, 요거. 응? 이 통지한 행위. 요거는 요거 양수인에게 법적으로 불이익 발생시키는 거다, 아니다? 아니지. 이건 그냥 이거 양도인에 대해서 채석 허가 취소한 거 여기까지 취소. 여기 자르면 취소한 조치 이것 때문에 양수인은 넘겨받을 채석 허가가 없어졌으니 양수인은 뭐 갖고 싸울 수 있다는 거야 지금 판례에서. 요 양도인에 대해서 채석 허가 취소한 조치를 소송으로 싸우면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취소했습니다 하고 알려준 거야. 단지, 그렇지? 이거는 양수인의 권리 의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양수인은 통지를 받으면 이 통지한 행위를 싸울 게 아니고 양도인에 대해서 채석 허가 취소한 조치 갖고 싸우면 되지. 응? 그래서 이 통지는 이거는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응? 둘 다 같이. 그렇게 정리.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꼭 같이 겸해서 알아두세요. 내가 지금 요거 지금 여기는 판례 있으니까 취소 처분은 양도인에 대한 취소 처분은 양수인도 소송으로 싸울 대상이 돼. 근데 취소했다는 걸 알려준 행위, 통지한 행위는 이건 뭐야? 이거 싸울 대상이 아니라고. 이건 뭐하러 싸워? 그치?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 이 통지한 행위 아무리 싸워봐야 취소 처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야. 안 그래요? 이거 갖고 싸워야지. 응? 자, 그런 얘기다. 거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좋다. 응.